네, 매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수익의 정석,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요. 그 시장 속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엔비디아 위주의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나타났고요.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장 마감 30분을 앞둔 현재 구간에서 지수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국내 증시 양 시장 모두 파란불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 끝자락인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개인만 사들이는 양상 나타내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장 마감 다가오면서 조금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그래도 하락폭을 오전장보다는 조금 축소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오늘 오르는 업종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전력설비 관련주들 그간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또 화장품주도 최근 시장에서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또 오늘 시장에서는 시원하게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이 많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AI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번 주 시장에서 또 한국전력공사가 인도네시아에 41조 원 규모의 송전망 구축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전례 없는 6월에 폭염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전력난 우려에 대한 이러한 투자 모멘텀들 전력 설비가 가져가면서 오늘 장에서 강하게 반응해주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1월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또 미국에서의 이런 화장품 수출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과 함께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역시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치열 전문가님이 다음 주 시장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포착해주신 테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해상 운임과 관련된 해운주 한번 살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또 장마철과 관련된 장마 관련주, 그 중에서도 폐기물 관련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해상운임이 치솟고 있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홍해 리스크뿐만 아니라 원전이나 반도체, 전기차 등의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해상운임이 치솟고 있고 또 해운주들이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 저희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장마철이 이번 주에 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장마철 시작과 함께 장마 이후에 또 폐기물이 나온다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종목들이 또 한 번 시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모멘텀들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될까요? 오철 전문가님 모셔보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요새 장이 참 쉽지 않습니다.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진짜 장이 파랗게 이렇게 좀 물들고 있는 상태인데 전일비 증시가 뭐 코스닥이 따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코스닥, 코스피가 모두 다 따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전일비 증시가 S&P랑 나스닥이 연일 최고점 계속해서 갱신을 해 나가고 뭐 엔비디아도 1위를 탈환하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움직임들이 매우 긍정적이죠. 매우 긍정적인데 아쉽게도 우리 국내 증시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들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하락할 때만 따라가고 있는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S&P, 나스닥 모두 하락 반전을 한 상태에서 국내 증시 역시나 하락 출발을 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블랙아웃도 온다. 네. 사실상 이제 전력난, 때일은 폭염 너무 일찍 온 거 아니냐. 막 30도 막 넘고 막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전력난에 대한 그런 이슈들 제가 저저번 주에 연속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원전이죠. 원전 이슈들이 21기를 통째로 다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슈들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관련해가지고 원전 관련주들, 전력기기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그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사실상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꽤 나왔죠. 이번 주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를 따라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이거 SCFA라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물동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은 중국이 지금 관세 폭탄 이슈들로 막 이제 그 물량 밀어내기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밀어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해운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제가 아까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제 장마철이죠. 장마철에 대한 이야기 장마철 하면 뭡니까? 그 겨울철에는 눈 온다 하면은 블랙아이스 관련되어 있는 거 계절성으로 잡아가야 되고 여름에는 장마철이다 하면은 폐기물 관련된 것들 반드시 하나는 담아가서 여름철에 장마철 슈팅 나올 때 싹 익절하고 나오는 그런 매매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조금 이따가 채널 고정하시면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또 수익의 정석 오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내 포트만큼은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생방송 통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칠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공략해 주셨던 원전 관련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난주에 공략해 주셨고 일주일 만에 또 7.5%라는 상승률 이뤄낼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략 당시 또 음봉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해주셔서 이번 주 시장에서 강한 시세 분출을 해줬다는 점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 공개를 해드렸다는 점까지 시청자분들께서 이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또 원전 관련주 보성파워텍으로 또 공략을 해주셨는데 17.3%라는 상승률 또 보여주셨고요. 또 동원 F&B 음식료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5월 31일에 공략해 주셔서 또 해당 저점 잘 잡아서 저희 방송 같이 시청하셨던 분들은 23.1%라는 상승률 함께 하실 수가 있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매매 타점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이내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방송 시간 진행되는 동안에만 QR코드가 생성이 될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후면으로 이 QR코드 가까이 다가오셔서 비추기만 하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우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6월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우채 전문가님께서 2가지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정확한 방송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까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에 상승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잘 가다가 엔비디아 여파로 조금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눌릴 때 한번 저희가 이 종목들을 편입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해운주랑 또 장마 관련주를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반도체라고 여러분들이 다 너무 좋다 이제 좀 편입을 해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너무 좋죠. 반도체 너무 좋지만 제가 봤을 땐 오를 만한 녀석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조금 조정이 나왔다고 해도 너무 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아직은 좀 이르다. 만약에 조정이 간다고 해도 좀 지속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괜찮을 수 있겠으나 아직은 올라가 있는 녀석들은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봉우리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엔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은 그 다른데 고개를 돌려보면은 먹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항상 제대로 차려놓은 게 있는데 옆에서 누가 먹다 남은 거 싹 가가지고 먹기에는 지금 너무 아쉬운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자꾸 해운주, 장마철 지금 날씨가 폭염이다 해가지고 전력난이다 해서 보성 파워텍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공략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이후로 이제 더 강한 슈팅이 분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해상 운임 관련주입니다. 해운주죠, 해운주.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엘니뇨 현상이다 해가지고 기상에 대한 그 악천후 이런 이슈들로 파나마 운하랑 수에즈 운하가 가뭄이다. 지금 물이 말라가고 있다. 배가 지금 동동 떠다녀야 되는데 이거 엔진 다 닫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워터제트 닫는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상태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후티 반군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따라서 그 해상 운임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앵커님이 보셨을 때도 이 해상 운임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파나마 운하 악천후, 파나마 운하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물 어느 정도 쌓아놓고 이게 왜냐하면은 그 수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 물 쌓아놓고 어느 정도 물 수위 맞춘 다음에 또 통과를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파나마 운하가 그 기상이 안 좋으면 왜 이런 이슈가 있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나부터 열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가 가뭄 이슈들로 운임 비용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은 엘니뇨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어디서는 기상 악화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홍수 쏟아지고 있는데 어느 쪽은 물이 없다. 지금 비가 안 온다. 가뭄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태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운임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1년 전에 888달러 1FEU당 888달러 그러니까 컨테이너 한 12m짜리 컨테이너 하나당 880달러였는데 지금 갑자기 3,000달러가 넘었죠. 근데 정확하게는 한 6일 전에는 3,300까지 올라갔습니다. 3,300 정확히 3,379.22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태에서 이건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해상 운임 관련주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운주들의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다. 왜냐하면은 기름값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 다른 그런 거에 금액들도 많이 빠져나가겠구나 하실 수 있겠는데 3,379.22포인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마진율을 쌓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 13조 정도 됩니다. 13조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현금이 그러니까 유보율이 현금만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13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보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많은 그런 아이러니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으면은 해상운임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담아가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구나. 요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티 홍해 관련 이슈라든지 파나마 운하 악천후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글로벌 해상 운임이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379포인트로 연초 이후에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고운임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전문가님께서 또 최근 시장에서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는 저희가 해운주 한번 지켜봐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 해운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은 저희가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 이내에 함께 해주셔야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휴대폰 기본 카메라 후면으로 이 QR코드 비추기만 하셔도 함께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6월 얼마 남지 않은 시장에 대한 전략들까지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또 해운주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해상운임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떠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또 자동차 수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네요, 전문가님. 이게 우리나라가 그 5월 중으로 네. 자동차 수출량이 65억 달러입니다. 65억 달러를 찍었는데 역대 최고치죠. 그러니까 역대 5월 중에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5월 자동차 수출량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캐즘이다, 전기차 뭐 지금 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는 것들이 뭐냐면은 저가형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가형 전기차들이 많아지고 있고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구축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구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에서는 얼마였지? 한 1,900만 원, 2천만 원대의 저가형 보급형 전기차들 아주 그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서 참 대단한 게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 포르쉐 카이엔 차량이랑 네. 거의 똑같은 딱 보면 야 카이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그 샤오미에서 전기차를 뿜어내고 있으면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한 시대가 왔다. 2천만 원 주고 카이엔과 비슷한 형태의 물론 디자인만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다르겠지만 2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당연히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선두주자가 바로 우리나라 현대차에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있는데 이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수출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가솔린 차량이라든지 이런 디젤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도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상태에서 야 우리나라 차량의 그 인도율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해상 운임 지수가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상 운임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슈들도 뭐 글로벌적인 이슈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해운주들만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그 외국에서도 떼주고 그 외국에서도 가지고 오고 우리나라도 수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킹달러를 수혜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게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강력하게 딱 그 버텨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반도체 그리고 차 그리고 하나 더 원전으로 해가지고 트라이앵글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산업부랑 그 한수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 수출 물량 역시나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적으로 해운주들에게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거에 대한 이슈들도 글로벌적인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개를 우리나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 본토에서도 그렇고 캐나다나 뭐 이런 쪽에서도 중국 쪽에 대한 제재들을 계속하고 중국은 관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것들의 관세가 원래 현재 25%인데 100%까지 올리겠다.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측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뭐 물론 미국 쪽으로 넘기는 물량 지금 100%까지 올라오기 전에 관세가 올라오기 전에 물량을 최대한 많이 뱉어내야겠다. 빨리빨리 뱉어내야겠다 해가지고 해운주들이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 것도 맞고 그런데 여기에서 캐나다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다른 쪽으로 남미 쪽으로 많이 돌립니다. 컨테이너 수량을 미리 빼놓는 거예요. 그쪽으로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상 운임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측에서도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플랜트 기기라든지 다 수혜를 많이 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해운주다. 네. 제가 혼자서 그 랩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목 놓아라 소리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해운주다. 지금 네. 현재 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온 것들이 많은데 네. 이제는 제가 봤을 때 6월 말부터 그리고 7월, 8월까지 해운주들의 다시 한번 큰 슈퍼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해운이라든지 HMM이라든지 미친 듯이 올랐었어요. 미친 듯이 어마어마하게 네네. 올랐던 그 시기가 지금 한 2020년 중순이었나 2021년 중순이었나 이때쯤인데 2020년 한 중순 후반일 겁니다. 아니 2021년인가 어쨌든 그쯤에 급격하게 올랐던 그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와 비슷한 형태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1FEU당 한 2,500달러 한 컨테이너 넣으려면 한 2,500달러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0달러 공식적으로는 8,000달러가 넘었습니다. 해상 운임하려고 컨테이너 하나 넣으려면 8,000달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8,000달러는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쪽에 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프리미엄이 아니라 지금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비용이 붙은 상태다. 왜냐하면은 10,000불을 넣어줘야 그제서야 이제 내 컨테이너 하나 정도 실을 가격이 된다. 공식적으로는 8,000달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000불 정도는 넣어줘야지 이제 내 컨테이너 하나 약간 그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10,000불이면은 1,0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해상 운임이 증가를 해서 해운주들의 각광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방송 공략주로 해운주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북미 등의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5월에 자동차 수출이 65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5월 실적 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또 반도체 수출이 23%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더해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상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배경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아무래도 오늘 이제 시장이 양 시장 모두 빠지고 있다 보니 손이 잘 안 나가는 시장인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이럴 때일수록 조금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시고 또 좋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편입을 하셔서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해운주 저희가 또 방송 시간 이내에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활용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정확한 종목명 알려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오치열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셨던 최근 방송 공략주 상승률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공략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7.5%라는 상승률을 일주일 만에 이뤄내셨고요. 보성 파워텍 역시나 원전 관련주로 공략했습니다. 17.3%라는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들이고요. 동원 F&B 최근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들어보신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종목일 겁니다. 음식료 관련주로 해당 종목 5월 31일에 공략해 주셔서 23%라는 강한 상승률 함께 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 밖에도 참 다양한 종목들, 원자재나 전기차, 방산주들 다양하게 공략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최근 방송 공략주가 좀 수익률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방송이 또 금요일 시장 딱 하루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 가지수는 적지만 상승률은 좀 크게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따라붙은 게 아니라 저점에서 눌리고 있을 때 공략을 해드렸기 때문에 좀 안정성 있는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안정감 있게 좀 강한 상승률들 함께 하실 수가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치열 전문가님이 오늘 또 가지고 오신 해운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해운주 오늘 준비를 해주셨고 이제 해운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워낙에 최근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 오르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그런 장세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해운주가 지금 다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시퍼렇게 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해운주 중에서도 또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강력한 모멘텀은 이미 글로벌적으로 실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반증이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 자체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900에서 3,300까지 뛰었습니다. 3,300까지.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해운주가 안 올랐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안 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앵커님이 너무 파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저점에서 조금씩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제 시작이구나. 얘네들이 그 기어를 이제 드라이브로 놓고 엑셀을 안 밟은 상태예요. 드라이브로 놓고 네. 천천히 등등등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가고 있는데 엑셀만 밟으면은 바로 이제 쭉쭉쭉 뻗어 나가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자, 우리나라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자,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했죠.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했는데 10대 1 액면 분할을 했는데 이게 참 대단한 게 우리나라가 하루 만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2조 원 이상 들어갔어요. 자, 그거 보고 2조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는 게 한 18조 정도 되거든요. 네. 18조. 어마어마한 상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에 미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도 반도체라든지 엔비디아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빨려 있기 때문에 다른 올라가야 하는 실질적으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반대로 수급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고점 있는 종목들 웬만하면 잡지 말아라. 대신에 저점 부근에서 크게 올라갈 녀석들만 골라서 잡자.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들이 홍해 리스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시간이 네. 없어서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홍해 리스크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지금 현재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측이 화물선을 침몰을 시켰어요. 화물선을 실제로 침몰을 시켰습니다. 한 척이 화물선이 침몰이 된 상태이고 지금 또 이제 선박 한 척을 납포를 하고 3명 선원을 죽이고 이런 식의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70여 차례 공격을 감행을 했고요. 화물선 측에다가.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해상 운임에 대한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상 운임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다. 그런데 이제 또 후티 반군이 참 그 예전에는 막 총만 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미사일 뭐 발칸포 쏘고 뭐 이렇게만 하면은 괜찮은데 네. 이제는 뭐 무인 그 자폭전까지, 그러니까 자폭으로 가가지고 뻥 터지는 그런 무인성까지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지금 그 리스크를 계속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런 리스크가 터지면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이 오르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좋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네. 리스크가 있어서 오치열이 가지고 온 종목이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네. 가뭄이 발발하면은 가뭄이 지금 생기면은 애초에 거기 운하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그 운하는 약간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그 운하를 신기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운하를 건너려면은 이쪽에다가 물 수위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또 문을 열고 수문을 개방하고 또 건너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수위를 또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을 열고 또 지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산을 건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이 없다, 가뭄이 발발한다. 그러면 요 앞에서 한 6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 됩니다. 네. 물이 수위가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물이 없어서 물을 끌어다가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 지금 한 140일 정도 대기를 했다 이렇게 글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해상 운임에 대한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있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올라야 되는 이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이다라고 하시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바로 해상 운임, 컨테이너선, 화물선 네.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 한 13조에서 14조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런데 현금 보유량이 13조가 넘어요. 현금 보유량이 13조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네.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내가 13조를 내서 가지고 오면은 현금 13조가 따라서 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다. 뭐 대한해운도 좋고 뭐 다른 해운주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 해운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기업이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 첫 번째 공략주로 해운주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는 해상 운임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같은 경우에 5월에 수출량이 이제 65억 달러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역시나 하반기 수출이 23%까지도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출 동향들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환경적으로도 이런 해상 운임이 치솟을 수 있는 배경에 홍해 사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병목에 그치지 않고 이제 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미 동만까지 항만 적체가 심화되고 있고요. 따라서 해상 운임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해운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년 새에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3,397포인트로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 역시나 해운주의 좀 상승 포인트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해운주 관련주 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오늘 선별해 주신 이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운주들보다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고요.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도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50분 되면 저희가 또 종목명 궁금하다 말씀을 해주셔도 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측 하단 QR코드 지금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후면으로 비추기만 하시면 정확한 종목명 알려드릴 수 있는,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이 첫 번째 종목 해운주 말씀하실 동안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네.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다고 하네요.
가격 일단 전략도 궁금하거든요.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원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19,00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기업 2만 원 이하에서만 사면은 굉장히 잘했다. 굉장히 잘했다. 지금 현재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트이면서 왜냐하면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를 해나가는 그런 구간인데 다행히 너무 매력적이게 지금 한 2달, 3달 전부터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면서 이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개를 들 차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35,000원대까지 여러분들 그냥 홀딩을 계속 하시고 2만 원 이하에서 사셔가지고 35,000원대까지 그냥 무조건 들고 계시면은 수익이 아주 크게 아름답게 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거의 뭐 그 10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후발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지금 예전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 2021년도 한 5월, 6월 달쯤에 한 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5만 원대를 못 뚫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지 수급적인 측면이 기술적인 그런 기술주들에게 많이 몰려 있어요. 네. 많이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운주들이 비교적 각광을 덜 받는 그런 상태인데 에너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결과적인 그 기술력들을 글로벌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리려면은 해운주가 필수 불가결하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저희 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 네. 보신다라고 하면은 한 30%만 보시는 게 좋아요. 이 20, 단기는 30%. 언제냐면은 네. 7월 초까지 네. 지금 한 2주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2만 원, 한 3천 원? 요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긍정적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네. 보면은 목표 수익률도 당연히 높아야 되고 단기적으로 보면 그거에 낮게 잡아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한 30% 정말 크게 잡아도 한 3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한 8월, 9월 때까지 보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3만 원 아래로는 안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해운주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한번 제시해 드렸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3,000원까지 바라보실 수가 있고 현재 또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가격대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해당 종목을 끌고 가고 싶다 하신다면 35,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앞서서 차트 보신 것처럼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큰 리스크가 없이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큰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괜히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 붙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점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또 최근 이슈들이 살아있는 앞으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금 담아 놓으신다면 또 해운주들의 시세가 올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큰 상승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입니다. 해당 종목 정확하게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지금 13분 남짓 남았네요. 우측 하단 QR코드 생성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사진 찍듯이 비추어주기만 하셔도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과 대응 전략들 확실하게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이 그동안에 사실 오늘 이제 수익의 정석 시청하신 분들은 아니 오치열 전문가가 도대체 어떤 전문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 상승률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저가 매수를 강조를 하냐면 전문가님께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서 굉장히 크게 상승률을 만들어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인데요. 대창 같은 경우에도 뭐 4월 19일 방송 공략 주긴 했습니다만 원자재 관련주로 공략해서 50%에 가까운 강한 상승률을 만들어줬었던 종목이고요. 이 밖에도 뭐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은 물론이고 지난주에 공략해 주셨던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7.5%라는 상승률,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굉장히 잘 하시는 전문가님이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해운주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종목뿐 아니라 두 가지 종목으로 레포트 다음 주 시장에서 따뜻하게 채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또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네. 방송 끝나면은 종목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방송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방송 오늘 공략주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해운주도 좋지만 이 두 번째 종목이 더 기대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딱 이제 여름 시즌과 관련된 그런 여름철에만 저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 진짜 재밌는 게 네.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네. 이 계절인가? 사계절. 여름, 겨울, 여름, 겨울밖에 없잖아요.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렇죠. 봄이랑 봄, 가을이 가을이. 없어지고 네. 있습니다. 여름, 겨울이 굉장히 뚜렷한 이런 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그때 그 순간 굉장히 슈팅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녀석이 있습니다. 네. 겨울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랙아이스. 자, 음. 블랙아이스 해가지고 뭐 염화칼슘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따른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제가 겨울에 알려드릴게요. 가을에 네, 알려드릴 겨울까지 거고. 함께 그렇죠, 그렇죠. 하시면, 네. 그거 제가 참 재밌는 게 그때쯤 되면 제가 그거 공략을 하면은 항상 거의 상한가였어요. 항상 상한가였고, 자 오늘은 또 이제 여름. 아주 매력적인 거 네. 여름 관련주. 네. 제가 여름만 되면은 장마철 시즌 이 녀석의 그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신기하게 딱 7월, 8월 이때쯤만 되면은 슈팅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지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서 야 이때 다시 공략을 할 때가 됐다. 근데 지금 이제 6월 말쯤 돼가고 있잖아요. 6월 네. 말쯤 돼가고 있는데 조금 이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제 제주도 남부지방에서도 장마 시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 전선이 어느 정도 빠르게 북상을 하면서 제주도는 벌써 이미 비가 시작이 됐죠,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제주도는 참 역시 빠릅니다. 왜냐하면 장마 전선이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가장 최남단이 제주도니까 제주도를 통과를 해야죠. 제주도를 통과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쭉쭉 올라오게 되면은 뭐 남부지방이라든지 이쪽에서 한 차례 그 폭우가 쏟아지겠죠.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 쏟아지면은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폐기물이 생깁니다. 생활 폐기물들 다 어디서 막 떠밀려 옵니다. 뭐 네. 나뭇가지해부터 쓰레기 봉투 뭐 일단 쓰레기들 막 쫘르르르 흘러 내려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지저분하다. 저 쓰레기들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재밌는 게 참 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다 돈이다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폐기물 업체입니다. 주말 남부지방서도 장마 시작 최대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마 시작 제주 21일 아침까지 최고 200mm. 오늘이네요. 21일 오늘부터 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장마 관련주들 바로 폐기물 관련주들을 지금 당장 잡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상 제가 이렇게 공략을 하고 네. 장이 끝났네요. 장이 끝났는데 지금은 못 사지만 만약에 시간외 가격에서 시간외 단일가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뭐냐 물어보시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네. 왜냐하면 주말 동안 비가 온다 하면 네. 월요일 날 갭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폐기물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다. 일단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총 2가지의 방송 공략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방송 공략주 해운주로 공략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여름철에 걸맞는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마 관련주, 그 중에서도 폐기물 관련주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제주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마 전선이 계속해서 북상을 하면서 남부지방에서도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예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송 시간 저희 6분 남았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저희 또 금요일 시장 딱 하루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놓치시면 또 다음 주 금요일에서야 저희 만나뵐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장마 관련주, 폐기물 처리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함께 하셔서 QR코드 통해서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해운주도 뭐 홍화해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땡 아닙니다, 흥하해운 여러분. 아주 좋은 네. 기업입니다. 하지만 흥하해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는 정확하게 종목명을 공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근데 저는 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름철 관련주 하면은 지금 뭐 앞서서 오늘 시장에서도 오르고 있는 이제 전력 관련주도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있고 그리고 뭐 빙과류나 뭐 아이스크림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크라운 아니면 쪽도 육개 괜찮고. 관련주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과 삼계탕. 테마들을 다 제치고 저희 폐기물 관련주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해당 종목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그 육계 쪽이란 뭐 당연히 그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하림이라든지 뭐그 이쪽 애들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네. 좋고 왜냐하면 뭐 삼계탕 몸보신 해야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이제 빙과류 한 차례 많이 올랐었죠. 크라운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괜찮고 전력난 블랙아웃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제가 저번 주 지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잡아가야 된다. 뭐 다른 거 뭐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원전입니다. 아직 원전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력이 부족해요. 기술력이 네.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 없이는 못 견딥니다. 여름철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원전을 잡아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뭐 육개랑 빙과류 뭐 이런 것들 식음료 외에도 이거가 있는데도 왜 굳이 이제 그 폐기물 관련주들을 네. 잡았냐. 많이 오릅니다. 제일 많이 올라요. 한번 오를 때, 한 번 오를 때 네. 제일 많이 오르고 자 일단은 차트를 먼저 한번 볼까요? 차트를 제가 한번 먼저 볼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 뭐 많이 올라봤자 한 10%, 15%, 네. 20% 이렇게 올라오고 끝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7,000원대에서 갑자기 12,000원까지 올라 버립니다. 자, 근데 너무 어마어마. 많이 내려왔네요. 정말. 많이 내려갔죠. 네. 왜냐하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다른 쪽으로 빨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빨리고 기술주들이 좋다, 최고다, 야 엔비디아 사라 이러다 보니까 빠지는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돈을 아직도 너무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 한 차례 강하게 쐈었죠. 네. 강하게 쐈었던 그 시기가 8월 달입니다. 작년 8월 달이에요. 자, 작년 8월 달이고 1년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네. 이 기업이 원래 그럽니다. 1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7월, 8월 달에 슈팅 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7월 중으로 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폭염이 조금 이르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오늘 중으로 약간 빠졌는데 한 8,000원 아래에서만 공략을 하면은 아주 잘했다. 7,000원대, 7,000원, 7,500원이면 너무 아주 나이스죠. 아주 베리 굿인데 한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8,000원 아래에서만 공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10,000원까지 여유 있게 그냥 스무스하게 10,000원까지는 여유롭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최근에 돈도 계속 잘 벌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이 끊이질 않고 있다라고 네.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한 11,000원대까지도 충분히 1차 목표가 10,000원, 2차 목표가 11,000원까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 게 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를 크게 돌파를 하고 나면은 2차 목표까지 계속 버티세요. 이게 아니라 네. 1차 목표가에서 어느 정도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겁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그만큼 지금 차트 보면은 너무 매력적이죠. 야, 어제 이거는 공략을 해가야 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꾸준히 분들은 모아가야 되는. 방송 보시는 네. 분들은 매년 8월 달에 팔아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의 방송 공략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방금 차트 보셨다시피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장마 관련주 그 중에서도 폐기물 관련주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공통점이 차트상에 굉장히 저점 구간에 위치를 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꾸준하게 최근 시장에서 올라오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장마철과 관련해서 강한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오늘의 두 번째 방송 공략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지금 1분 남았는데요. 여러분 우측 하단 QR코드 지금 생성되어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활용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